그렇게 만나고 싶었어. 기쁜 거네. 야, 얼마나 보고 싶은지 알아? 우리가 얼마나 만나고 싶은지 알아? 주민선생님이 할 거면 여기서 하라고요. 경찰 뒤에 숨어가지고 한결없이 1년 동안 이 새끼들이 그냥.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경찰한테 왔으면 여기서 해요. 물을 기자이잖아. 그러면 물좀 홍보해서 어떻게 전부터. 무슨 사정이에요? 무슨 사정이에요? 어차피 다 거짓말하고 다 속여서 그냥 할 거잖아요. 어떤 게 나라를 위한 길인지 알고서 해야지. 예? 나라 팔아먹는 행위 아니야. 어차피 그냥 할 건데 국방부 가서 하셔 그냥. 국방부 가서 니네끼리 해. 어차피 그렇게 할 거니까. 나라 팔아먹는 놈들아! 그렇게 설명하고 싶으면 국방부 가서 하라고. 대한민국 국민 맞아요? 사드 배치를 하기로 약속한 뭐 한미 간의 협정서 이런 걸 좀 갖고 와봐요. 우리는 아직 못 봤어. 사드 기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전략 무기가 들어오면 뭐 조약을 체결하든지 협정을 체결하든지 해야 될 거예요. 그런 거 갖고 와봐요. 폴란드나 루마니아에는 그런 거 협정하고 조약 체결하고 나라는 안에 오지도 않잖아. 오지도 않는데. 무슨 공부실을 무슨 이유고? 공부실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설명을 해야지 정확하게 아니까. 기자회견하면 좀 설명하라고. 코로나에서 기자회견이 약간 시간이 아직 좀 그런데서 좀 기다려주십시오. 기자회견 시작하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언제쯤 오시나요? 이정희 위원장 다운돼가지고 병원 계신다. 이거 막 도로에
이장님 지금 오고 계시는 중. 오고 계시는 중이고. 추우시죠? 어제까지 포근했는데 오늘 갑자기 추워지네요. 여기 지금 기자분들 서 계시는 그 자리가 응달이라서 많이 춥습니다. 지금 오실 분들이 아직 도착을 안 하셔서 조금 늦게 시작하게 될 것 같아요. 이쪽이 양지니까 여기 와서 잠시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기자님들 콩나물 하나 시키는 거 드려라.
느끼지 가장 밀접한 곳에 계시는 소승미 이장님하고 그다음 김천 노봉리 이장님이 아직 못 오셨어요. 그럼 오시면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기다려주십시오. 기다리는 동안 노래 한번 부탁드려요. 좋지요. 사랑도 명예도. 예. 이따 시작하면서 연습할까요? 산자연 따르라. 예. 싸서 가고 아주 천천히. 그래. 예. 멘트 정말 어이가 없고 이 자리에 나는 정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지금 주민들 정말 당사자 이 전쟁의 어떤 그 소용돌이 속에 끊임없이 휘말려가 들어가는 멍청한 이 정부 하에서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모든 국민들이 혹시 박태정 이장님 오셨나요? 오히려 정부와 경찰, 국방부 이 사람들 상대로 설명회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걸 역으로 진짜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들이 정말 처음부터
시작부터 거짓말과 편법과 이런 걸로 주민들을 속이고 온 국민을 속이면서 들어왔던 그 사드가 자기들이 이게 옳다고 이미 모든 걸 다 갖춰놓고 우리 보고 설명해 한다고 이 마지막 우리를 불법화하고 우리를 정말 바보로 불법을 일잡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 마지막 정치 작업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는 국방부와 경찰, 우리를 정말 지금 몇 년 동안 우리를 정말 괴롭혀왔던 이 경찰들과 그리고 이 정부 관계자들, 오히려 우리 주민들이 우리가 이래서 사드 반대한다, 이거를 들으러 오라고 우리가 설명회를 개최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그거 한번 준비해 봅시다. 이 국방부 미군 사령관 여기 들어와 있는 남의 나라 땅에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그거를 짓밟고 우리나라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짓을 사실은 하고 있어요. 이게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 나라에 지금 잠자고 있는 이 정신이 정말로 한스럽고 그렇습니다. 정말 이것을 알릴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계기가 지금 되는 것 같은데 끝까지 우리 싸움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쟁! 기자분들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한데 우리 어머니들이 지금 위에 올라가 계십니다. 어머니들 모시고 내려오면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쪽에 많이 추우니까 양쪽으로 오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박준혁 기자 티켓 주시오. 우리 경주 씨하고 티켓 다 오했노? 티켓 앞으로 좀. 그 다음에 우리 한강 티켓 뒤쪽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쪽으로 나오지. 됐지?
얼마나 집회하는 게 아니라 좀 구호 연습부터 좀 해야겠다. 예. 오늘 우리는 아침에 6시부터 소성리에서 사드 기지로 들어가는 장비 공사 인구 차량들 막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따라 날이 많이 춥습니다. 우리 어머니들하고 멀리서 온 동지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기자분들 조금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오늘 중요한 구호들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 기지 정상화 중단하라! 사드 기지 정상화 중단하라! 사드 기지 정상화 중단하라! 사드 기지 정상화 중단하라! 그러네요. 우리 소성리에서 하던 것과는 다르게 끝에 있는 네 글자만 3번씩 같이 해주십시오. 그 다음 구호하겠습니다. 기만적인 환경영향평가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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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식적인 주민설명회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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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이 구호를 중심으로 우리가 기자회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처럼 정진석 가수가 이 중요한 무기를 들고 나오셨으니까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기자회견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기타가 네! 네. 네 글자만 3번씩 해주십시오. 사드 기지 정상화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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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만적인 환경 영향 평가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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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식적인 주민 설명회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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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순서로 우리 어머니들 힘드시니까 어머니들 좀 앉아 계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성리에 사드가 들어온 지, 사드 레이더가 2017년 4월 26일 날 들어왔으니까 그 돌이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만 6년 동안 고생을 해오신 우리 소성리 어머니들, 그리고 그 6년 동안 함께 싸워오신 우리 소성리 이장님, 이석주 이장님 말씀부터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소성민 기자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이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자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주민대표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 주민들은 주민대표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 국방부에서 주민대표를 헛수아비를 세웠는지 누구를 세웠는지 밝혀달라 해도 아직 밝히고 왔습니다. 이런 주민설명회가 어천적으로 저희들은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만적인 환경영향평가 설명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희들은 이 자체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방부 경찰들 있지만 이 개새끼들한테 한마디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 할머니들 또 매주 하면서 우리 한국군은 다 통과시킵니다. 미군들은 불법이기 때문에 저희 소성들, 마을들, 몸가게 할머니들이 도로를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새끼들은 뒤에서 어떤 단체가 조정식해서 할머니들이 나온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현장에 보시면 우리 성주경찰서 직원들은 다 압니다. 할머니들이 자발적으로 도로를 막고 있다는 거 아무도 없습니다. 주민들이 시간 되면 나오고 회관에 앉아 놓으시다가도 미군 차 도롱 소리 넘어 회관에서 앞에 막고 있는데 기자 여러분들 이거 똑똑히 써주이소. 현 정부에 일하는 국방부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 어떤 단체가 앞에 뒤에서 조정해서 한다. 저희들은 지금 6년간 7년간 누구 조정받고 80 넘은 할머니들이 누구 조정받고 살겠습니까? 심지어 자식들이 걱정이 돼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할머니들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 우리 손자들 생각해서 이 땅의 평화 우리 동네가 전쟁터가 되지 않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막고 있다. 우리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막아야지 너희들이 자손들이 편안하게 살지 않겠나 이런 뜻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말려도 할머니들이 도로에 나오고 이렇게 오늘 집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뒤에서 누구 조정해가 나온 이렇게 썩어빠진 생각을 하고 정치하는 이 개새끼들 이 땅에 없어져야 됩니다. 똑똑히 기사를 써주십시오. 이상 우리는 오늘 기반적인 환경영향평가 설명회 이 자체 이 나라 정부에서 국방부에서 하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이 미군 자체를 평화를 위해서 뼈갈 수 없으니까 우리 할머니들은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똑똑히 기억하시고 기사를 똑똑히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기자분들께서 물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드를 배치하는 데 있어서 사드를 배치하기 위해서 지금 소성리 달마산의 땅 73만 평을 미군에 양해를 했습니다. 외국 군대의 국토를 주려면 최소한 정부 간의 공식적인 협정이 있거나 국회에서 조약을 비준하거나 이런 게 있어야지 국토를 외국 군대에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 어떤 협정서 한 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차츰차츰 이 사드 기지 어떻게 불법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불법적으로 시작되었는지 차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6년 동안 이 소성리에서 함께 싸워온 대구, 경북 우리 동지들을 대표해서 사드 배치 반대 대구 경북 대책위 김창수 위원장, 김창수 대표를 모시겠습니다. 네. 이곳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서남 쪽으로 외진 이 성주 고을에 우리 중앙 언론사에 우리 기자님들이 이렇게 오실 일이 뭐 있겠습니까? 사드 배치 문제 아니면은
성주에 중앙 기자들이 오는 거는 옛날에 신창호이 도망갔는데 성주에 숨어 있다가 붙잡히는 바람에 그때예요. 초전에 다방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외지에서 기자들이 막 특총 잡으려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위에는 이 초전위원회 이 기자님들이 이렇게 많이 오신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만큼 이 성주 초전 소성리의 사드 문제는 그야말로 우리 주민들에게는 날벼락 같은 일입니다. 말이 7년이지 7년 세월을 그냥 놀면서 헤아리라 해도 긴 세월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아스팔트 위에서 경찰들의 강제적 힘에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다니면서 몸도 흔들고 마음도 엄청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상처에 소금 뿌린다고 국방부에서 와서 사드 주민 설명회를 한다고. 아니 이게 말이 되면 사드로 갖다 놓지 7년이 넘었는데 이제 주민 설명회를 하면 왜입니까? 주민 설명회를 하려면은 갖다 놓기 전에 2017년 4월 26일 날 끌어다 놨는데 그러면 2017년 4월 26일 이전에 뭐 4월 15일이든 뭐 2016년 12월 달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참.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뭐라 하는지 압니까? 국방부 야들은 볼일 볼 때 볼일 봐보고 나서 바지를 내놓나? 바지를 내놓고 볼일을 봐야지. 설명을 하고 갖다 놓든지 해야지. 갖다 놓고 설명한다 하는 건 앞뒤가 바뀌도 한참 바뀐 게 아닌가? 이제 여러분 생각해보면 제 말씀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밥도 제대로 못 챙겨 드시고요 나온 겁니다. 근데 국방부는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주민들을 살핀다면은 그럼 자기들이 7년 전에 설명해야 될 걸 지각도 한참 지각에 뭐 거의 7년 지나갖고 우리 다른 초전 면민이나 우리 일부 좀 관심 있는 국민들 빼고는 사드가 지금 뭐 다 끝난 줄 알아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주민 설명회 한다고 우리가 앉아가 그러면 듣고 앉아서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방부는 우리 주민들에게 7년 전에 해야 될 설명을 하지 못하고 불법으로 강제로 막무가내로 사드를 들이미는 거에 대해 갖고 잘못하면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국방부 사무관하고 뭐 이런 좀 하위 직원들 보내가지고 할 게 아니고 국방장관 그 사이에 국방장관이 몇 분이나 바뀌노? 우리 처음에 사드 갖다 놓는다 할 때 그거 한민구가 그거가 국방장관이잖아요. 그 서욱이 머신 이름 바뀌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뭐 정머시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이 너댓 번을 바뀌었는데 우리 소성리 주민들 국방부 장관 얼굴 봐십니까? 텔레비전으로 봤잖아. 와 거짓말해요. 예, 실물을 못 보셨다. 예, 실물을. 그렇게 국방부 장관 얼굴. 그 사이에 대통령이 몇 번 바뀌었어요. 박근혜 때 갖다 놓는다 했다가 박근혜 쫓겨난 뒤에 갖다 놨잖아요. 황교안이 갖다 놨잖아요. 황교안 요즘 텔레비 자주 나오대. 황교안 총리가 와서 성주 국민들한테 그만큼 계란을 얻어맞고 그야말로 뒤통수가 보이지 않도록 도망갔잖아요. 그렇지 않나? 요즘 또
당 대표 하시겠다고 나오셔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는 7년 전부터 한결같이 주장했습니다. 사드는 국가 간에 합의도 없고 주민 동의도 없고 또 우리 한반도의 안보에 필요도 없고 오히려 우리 주변국 간의 외교 마찰만 일으키고 땅 내주고 기지 내주고 건물 지주고 운영비 된다고 국민 경제만 거들라니까 한마디로 백해무익. 사드는 백해무익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드 배치를 근본적으로 필요 없다. 반대한다. 그거는 한마음으로 지난 7년을 지켜왔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자님들을 모시고 모처럼 만에 요즘 언론에 사드가 안 나오는 게 좋아요. 우리는 사드 나오면 이 새끼들이 또 무슨 작당을 하기 때문에 언론에 나오는 거라. 언론에 사드 나온다 하면 또 뭐 이제는 정식 배치한다 뭐 이렇게 환경평가 절차를 마친다 4월달 되면 정식 배치할 거다. 사드 소식이 나오면 우리한테는 좋은 소식이 하고 나쁜 소식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씩 와갖고 주민들의 이런 지난 7년간 사드를 막아내고 또 이 땅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한 번씩 실어가. 뭐 1년에 뭐 4월달 되면 사드 갖다 놓은 날, 뭐 9월달 되면 사드 갖다 놓은 날 이런 데 취재해가지고 그 다음에 합류해주면 얼마나 좋으십니까? 네, 그런 거 한번 좀 부탁드리고 싶고, 저는 이왕 말 나와서 환경평가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아까 이제 환경평가는 미리 하고 해야 되는 건데 안 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고, 그리고 이게 보통 30만 평 이상 이렇게 부지를 제공하면은 전략 환경영향평가라 그래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뿐만 아니라 세세하게 필요한 항목을 풍부하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야들이 쪼개기, 요즘 쪼개기 하면 땅 투기꾼들이 하는 거잖아. 쪼개기 해가지고 소성리 산에 올라가면 알죠. 골프장이 무리한데 그거다가 뭐 말벌불 모양으로 이렇게 U자로 이렇게 잘라내가지고 형식적으로 조금 제공해가지고 미군이 들어오도록 만들어 놓고 이번에 또 추가로 40만 평을 줘가 결국은 73만 평을 다 줬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73만 평을 줄 것 같으면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해야지. 그걸 피하기 위해서 꼼수를 쓴 겁니다. 아니 이게 뭐 부동산 투기꾼들이나 쓰는 꼼수를 정부가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써가 되겠습니까? 있을 일이다. 그렇게 해서 그 사실을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국방부를 우리 소성리 주민들이나 성주 김천 주민들은 국방부가 아니고 국방부라 합니다. 국방부. 말만 열면 뻥이고 입장 몰라라면 군사 기밀이고. 이제 주민들은 안 속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소성리 주민만 속인 것도 아니고 평택 주민 속이고 강지역 주민 속이고 이제 소성리 주민까지 속이려 하는데 우리도 그동안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봐갖고 이제는 안 속는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주민들이 외롭게 투쟁하는데 함께하기 위해서 왔지만 저도 대구교품 대칭 대표지만 지금 사는 편은 성주군 월왕면 수중리 삽니다. 바로 요 강 건너 삽니다. 여기 다리 건너. 오늘 우리 소성리 우리 주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대가면 주민들, 금수면 주민들, 가천면 주민들 오늘 많이 오셨는데 감사하고 또 김천에서 또 멀리 소식 듣고 우리 많은 평화와 환경을 생각하는 우리 주민들 많이 오셨습니다. 앞으로 마이크 잡으신 분들은 좀 길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11시까지 기자회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게 이야기해 주신 우리 김찬수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기니까 좀 지겹긴 하죠. 함께 구호 한번 외치고
조성리 주민분들 맞습니다. 날마다 올라다니는 미군놈들 봐야 되고 경찰한테 몰려다녀야 되고 그 고통을 이 기자분들께서 어찌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고통을 받는 분들이 달마산 북쪽에 있는 김천 농소면 노곡리 주민들입니다. 그분들 이야기를 사드 배치 반대 김천 시민 대책위 우리 최현정 부위원장님께서 김천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다. 최현정 부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호 한번 외치면서 하신다면. 구호를 맞습니다. 구호를 외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끝에 네 글자만 같이 해주십시오. 기만적인 환경영향평가 즉각 중단하라. 요식적인 주민설명회를 즉각 중단하라. 서비스 차원에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드는 불법이다. 환경평가 기만이다. 환경평가 즉각 중단하라. 주민설명회를 즉각 중단하라. 예, 이제 연습이 충분히 됐습니다. 미리 안내를 안 해도 8글자 하실 때 딱 하시고 길면 4글자만 딱 하시고 정말 우리 대목군 맞습니다. 거의 프로 대목군. 이제 김천 대책위 최현정 부위원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04번째 3.1절을 맞아 기념 행사가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3.1운동 정신 계승을 운운하며 한일 관계 개선을 강조하였습니다. 세계사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해 우리나라가 주권을 빼앗겼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보편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미국 일본과의 3자 협력이 세계 시민의 자유 확대에 기여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04년 전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외친 우리 선열들의 정신과도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미국에게도 모자라 일본에게까지 굴종적이고 굴욕적인 외교를 펼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잔혹한 폭력에 맞서 외세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자각에서 일어난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3.1 정신을 제대로 알고나 있는 것인지 카메라에 잡히게 정면에 저 어머니들 가운데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3.1 기념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며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 성주와 김천에서 국방부가 북한 핵미사일을 막는다는 거짓말로 들여와 불법적인 절차와 공사 진행으로 점철되어 온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고 한미일 3자 MD 구축을 완성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하려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우리의 권리와 생명을 보호할 것이라는 순진한 믿음은 2016년 이후 사드 배치 과정을 겪으며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동안 소송리는 몇 년째 계엄령이 선포된 곳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경찰은 정부의 불법적인 공사 진행에 항의하는 수십 명의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을 경찰 조사를 통해 재판을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드 레이더 가동 이후 김천 농소 노곡마을은 갑작스레 암으로 돌아가시거나 투병 중인 주민들이 늘어나 이번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전자파 측정이 들어가고 주민들의 건강영향 조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눈속임으로 우리 주민들의 건강 실태를 파악하고 관찰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건강검진 하나 없이 전산 검색만 하면 나오는 통계 자료와 주민 설명 조사를 통해
전자파 건강영향조사를 환경영향평가 기간에 맞춰 단 2개월에 끝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외국과 1억 배나 차이가 나는 신체 유해 전자파 기준치를 가지고 있는 국내 기준을 가지고 측정해봐야 아무런 의미도 없으며, 국방부는 사드레이드 운영 모두와 출력 정보도 미군에게 받지도 못하면서 무엇을 한다는 것인지, 눈 가리고 아무식의 주민들을 우롱하는 그러한 짓을 하지 말아달라. 국방부와 지자체에 전달도 여러 번 했습니다. 선량한 주민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미국과 일본을 위한 사드 기지 전기 공사를 위해 270억 원 써도 암으로 죽어가는 주민들의 건강검진엔 예산이 없다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는 과연 무엇입니까? 끝까지 주민들을 기만하는 이 환경영향평가를 우리는 신뢰하지도 인정할 수도 없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구호로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식행위 환경영향평가 반대한다. 저희 최현정 부위원장님 미리 딱 준비를 해갖고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근데 준비 안 하고 아까 김찬수 대표처럼 좀 길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멀리서 오신 동지입니다. 한국진보연대가 우리 이 사드 투쟁을 처음 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먼 데서 몇 분이 같이 오셨는데 그 중에서 김병혁 한국진보연대 자주통일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네, 저는 한국진보연대에서 자주통일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병혁이라고 합니다. 사회자분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가 안 되어서 왔기 때문에 준비 안 된 상태로 한번 길게 얘기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사드에 관련된 소식을 접할 때마다 실은 뭐 사드 기지뿐만이 아니라 지금 정부가 즐겨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정상화라는 말이더라고요. 그런데 도대체 이 정상화라는 의미가 뭔지 정말 새삼 다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원래 이 국가나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그 한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 시민들, 그 사람들의 생명이나 안전, 재산, 행복 이런 것들을 좀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더 나은 하루하루가 더 나아지는 그런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인데,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세금도 내는 것이고 국가가 어떤 위기에 빠졌을 때 같이 또 나서가지고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고 했던 것이 이 역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느 순간 이 주객이 정도가 된 것 같아요. 정말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는 상황들이 지금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솔직히 군대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여기 계신 우리 할머님들을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포함한 우리 국민들, 납세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그 주인들의 생명을,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 군대와 정부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고, 아니 오히려 다른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앞장서서 자기 나라의 국민들, 주민들의 삶을 전쟁터로 만들고 있는 것이 정말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2017년 사드가 들어왔을 때부터가 아니라 실은 해방 이후부터 단 한 번도 우리 국민들이, 우리 주인들이 평화로웠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금 되새겨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진짜로 정상화해야 되는 것은 이 사드 기지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정부와 대통령과 국방부와 경찰들과 공무원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앞전에 발언해주신 분도 참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진짜 정말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픈 게요. 왜 항상 이 나라는 가해자들의 잘못을 밝히고 그들에게 책임을 지우고 그들이 무언가를 되돌려 놓는 것이 아니라 왜 항상 우리 피해를 받는 피해자분들이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 잘잘못을 밝혀야 되고 그 책임을 온전히 다 떠안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사드 기지를 막기 위해서 투쟁하고 계시는 우리 할머니뿐만이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입었던 할머니들도 그렇고 일본에 의해 강제동원을 당했던 할머님도 그렇고 이 모든 곳곳에서 피해자들이 그리고 얼마 전에 작년에 10월 29일 날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던 이태원에서의 그 부모님들도 왜 항상 피해자들이 그 앞에 앞장서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또다시 제2의 제3의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건지 저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그 어디에도 정치가 없고 국가가 없고 공권력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국가와 정치와 공권력은 그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나서는 이러한 자기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마저 가로막고 괴롭히고 또다시 제2차 가해를 가하고 3차 가해를 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도대체 이 지옥 같은 삶이 언제 끝날 수 있을지 늘 고통스럽고 죄스럽고 화가 나고 분합니다. 오늘도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싸움을 왜 우리 국민들이 주인들이 언제까지 해야만 하는지, 왜 우리는 우리의 어머니 할머니와 같은 이런 분들의 이런 아픈 싸움을 외면하고 그 어떤 누구도 나서지 않고 해결하지 않는 이런 비참한 상황들이 계속 반복돼야 되는 건지 너무나 고민이 많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또 우리 할머님들이 그리고 우리 주민분들이 이렇게 웃으시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다시금 마음을 좀 다잡게 됐습니다. 뭐 어차피 지금의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나 나라의 일을 나라에서 우리 납세자들이 내는 돈으로 월급 받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 주인들은 끝까지 나서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우리 후손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그것을 해나가는 길이 행복한 일이고 그것이 주인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해결할 자신이 없으면, 해결할 의지가 없다면,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그 앞에 나서서 방해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왜곡하지 마시고 자리에서 저는 다 비켜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봐주시고 더 나아가서 저는 함께 싸워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은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이 사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바로 그 주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고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우리 한국진보연대도 우리 주민분들과 할머님들과 끝까지 함께 열심히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구호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사드는 침략이다. 불법 사드 뽑아내자. 불법 사드 뽑아내자. 사드 기지 정상화 중단하라. 사드 기지 정상화 중단하라. 좀 헷갈리죠? 우리 좀 잠시 또 문화적인 혜택을 누려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진석 가수 준비되어 있죠. 요새 신곡 발표도 많이 하고 하셨는데 좋은 노래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자, 갈게요. 예.
오늘 참 이 자리에 기자분들도 오셨고 진짜 어떤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 또 이 소식을 알릴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왔는 기회에 정말 이렇게 우리가 지금 6년 이상 저도 함께 하면서 이 어머니들이 싸웁니다. 이 당사자들 여기 이 현장에 오면은 그 진실을 알 수 있어요. 현장의 진실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이제 저도 6년 가까이 함께 해왔지만은 이 자리에 있으면서 느꼈던 것은 이 농촌사회 정말 이 우리가 지금 뭐 세계 뭐 경제 몇 위를 달리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든 것의 모태가 되어줬던 게 바로 이 농촌사회구나. 정말 자기 자신의 어떤 생명을 이 나라에 내줬던 분들이구나 하는 것을 정말 느꼈어요. 그러면서 지금 농촌사회는 고령화되고 있죠. 물론 모두가 지금 나라 전체가 그렇지만은 특별히 이 농촌에는 이제 젊은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런 가운데 이 어머니들은 이 자식들이 또 다시 돌아올 땅, 또 생활을 하다가 쉬다가 가는 그 만남의 땅,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지금까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 할머니들이 여기서 겪는 그 힘겨움, 그 진실, 이런 것들, 이 소성리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를 나누면서 이 사드의 진실을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말 많이 하라. 마이크 좀 잡아주십시오. 어찌 그 긴 세월 그 하루하루 그 순간순간 길바닥 뒹굴며 버티셨나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주름진 얼굴 피어나는 검버섯 살짝 웃는 얼굴 뒤로 숨기며 무엇을 바래서 노년의 보람조차 잊고서 그 자리에 섰나요? 우리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쉴 품도 주고 우리들 꿈을 위해 당신 생명 다 바쳐주고 마지막 남은 삶에 보람조차 거둘 틈 없이 임종의 순간까지 우리 미래 위해 오늘도 이 자리에 섰네요. 대답 없는 세상 앞에 섰네요. 우리들 앞에서 세파를 견디시며 안타까운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들 앞에서 세파를 견디시며 안타까운 사랑으로 그렇게 정말 우리 특히 이런 현장의 진실을 갖고 흘러가는 세상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얼마나 큰 가치의 전도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절절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이 거꾸로 뒤집힌 세상을 정말 절절하게 경험하게 돼요. 정말 조금이라도 이 모든 게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그런 일들에 나서게 된 걸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앵콜을 듣고 싶지만 오늘 정가수도 오후까지 김천까지 가서 긴 시간을 우리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 목을 좀 아껴야 되니까 지금은 이번 이 참 기만적이고 볼 것도 없지만 이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또 미리 검토하시고 보도협조 요청서에 그 내용을 쓰는 분이 있습니다. 참여연대의 황수영 팀장님 지금 여기 와 계십니다. 황수영 팀장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기만적인지. 결혼할 때마다 미치고 바뀌죠. 조금.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참여연대 평화축센터 황수영입니다. 네, 아침부터 많은 분들 오셨는데요. 저는 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모든 일을 진행하는 게 정말 이제 지긋지긋하고 너무 더 이상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가 소성리에 사드를 배치한다고 결정하기 전에 한국에 사드 배치한다 안 한다 2015년에 할 때부터 사드 반대 운동을 해왔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정권이 계속 3번이 바뀌고 대통령이 3번이 바뀌도록 정부가 하는 행태는 똑같습니다. 늘 이런 식이었고 2017년에 소성리 처음 왔을 때 주민분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사드가 우리 동네에 온다는 거 TV 보고 알았다. 그때도 그렇게 다 통보하고 발표하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주민 설명회를 한다는 그 발상 자체를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늘 이런 행태였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신뢰가 깨졌는가 정부가 스스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신뢰를 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은 바로 정부입니다. 길게 좀 얘기하라고 하셔가지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 자체의 목적, 취지, 만들어 놓은 제도가 왜 있는지 자체를 다 지금 형해화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등을 허가하고 승인하고 결정할 때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도록 하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지금 이미 사드 임시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전공사 못하게 했는데 계속 사전공사 허용해서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무슨 환경영향평가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원칙 중에 이런 법령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에 주민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정부가 지금까지 노력했습니까? 환경영향평가의 결과는 지역주민, 의사결정권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평이하게 작성해야 한다. 지금 올라온 초안 요약서 보면 무슨 내용인지 주민분들이 알아볼 수 있게 간결하고 평이하게 왜 이 사업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이유로 추진되었는지 정확하게 작성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이 환경영향평가 하는 것 자체도 비법적으로 쪼개기로 진행해온 거 아까 김찬수 대표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드기지 자체는 33만 평이 넘는 국방 군사시설 사업이기 때문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미리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지를 쪼개서 공개하면서 제대로 이 절차를 하나도 진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사업시행자가 그 올라온 시스템상에 주한미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상 주민설명회는 사업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한미군이 와서 설명합니까? 주한미군이 와서 우리한테 이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하나요? 어떤 절차랑 어떤 법령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이 사업을 언제까지 할지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국방부는 그래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해왔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근거 없는 주장이고 판례로 다 이미 부정이 된 주장이고 2016년에 사드 배치할 때만 해도 그때 결정할 때만 해도 국내법에 따라서 다 절차 거치겠다라고 한민구 국방장관이 수십 차례 국회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 다 뒤집고 이제 와서 이렇게 요식적인 행위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와서 설명을 들어라.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초안에 지금 초안 전문이 올라와 있지도 않습니다. 요약서가 올라와 있고 요약서상에 뭐 여러 가지 뭐 평가 항목들이 들어있는데 여러 가지 의문점이 이 요약서만 봐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부가 총 공유한 면적이 쪼개서 예전에 17년에 공유한 거 올해 공유한 것까지 해서 73만 제곱미터입니다. 근데 이 환경영향평가 초안 요약서에는 사업 면적이 21만 1000 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면적은 개발 사업 전체에 대한 것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 면적이 이렇게 공여 면적과 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된 사업 면적이 다른 이유를 이 요약서만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건축물, 시설물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표시가 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요. 콘크리트 패드를 하겠다, 위병소를 설치하겠다, 클럽하우스를 어떻게 하겠다, 주차장을 하겠다, 탄약고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표시된 면적을 모두 더해봐도 이 사업 면적에도 또 미치지도 못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알 수가 없고요. 콘크리트 패드 위에 발사대랑 레이더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드 배치상 기존에 배치됐던 자료들을 보면 근데 시설물에 있는 콘크리트 패드 면적과 토지 이용 계획에 있는 콘크리트 패드 면적이 또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표기된 이유는 이 문서만 보면은 무슨 이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의문점이 이렇게 있는 요약서를 올려놓고 기간이나 사업자가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걸 올려놓고 와서 설명을 들어라 기만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정보 공개, 기본적인 정보 공개도 지금까지 하지 않아 왔다는 것입니다. 괌에 사드 배치할 때 2015년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다 전문을 볼 수 있게 온라인상에 공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220페이지로 공개가 되어 있었고 2017년에 2년 후에 평가가 끝난 최종본이 350페이지로 전문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미군이 공개하는 자료를 왜 한국 국방부는 공개할 수 없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2017년에 완료되었을 때 처음에는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공개한다고 요청했을 때 처음엔 번역을 하고 있다. 번역이 안 끝났다. 번역이 끝났는데 주한미군이랑 협의하고 있다. 협의가 안 끝났다로 정권 5년 내내 질질 끌면서 공개를 안 하다가 정부가 바뀌어서 다시 청구하니까 이제는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합니다. 왜 어떤 판단이 바뀌었는지 이제 와서 이해할 수가 없고요. 군사상 기밀이라고 다 정보 공개도 하지 않아 놓고 와서 설명을 들어라. 이거 황당한 일이고 주민을 우롱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평가, 영향평가라는 제도에 도입한 취지와 목적을 다 평이화시키고 무시한 채 진행되는 주민설명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민들의 요구는 너무도 정당합니다. 저희는 사드 철거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목 따져주셨는데 다 기억하십니까? 아침표 행동이 오늘까지 해서 287차입니까? 5차. 285차. 그동안 멀리서 전국 각지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늘 참여해 주신 단체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지요? 평통사입니다. 그 평통사에서 오늘도 많이 와주셨는데 우리 조승희 평통사 팀장님 이어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사드기지 정상화 누구의 요구입니까? 우리 주민들이 사드기지 정상화 요구한 적 있습니까? 주민의 삶을 정상화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사드기지 정상화 요구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드기지 정상화는 우리 국민, 또 우리 성주 소성리 주민들의 요구가 아니라 바로 미국과 일본의 요구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중장거리 미사일로부터 미 본토와 아시아 태평양
미군 기지를 지키려고 하는 미국의 요구입니다. 한미일 동맹을 구축해서 중국을 전 지구적으로 포위 봉쇄하겠다라고 하는 지구적 동맹을 구축하고자 하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드 기지 정상하고 일반 환경 영향 평가에 따른 주민 설명입니다. 또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로부터 일본을 지켜내고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통해서 대북 선제 공격과 이곳 한반도에 재침략하고자 하는 일본의 요구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사드 기지 정상화입니다. 이 사드 기지 정상화가 되면 한미일 MD가 구축이 되고 한미일 동맹이 구축이 됩니다. 한미일 MD와 동맹의 구축은 이곳 한반도를 구한말과 같은 강대국들의 대리 전쟁터로 만들 것이고, 현재의 상황은 구한말보다 훨씬 더 위험한 핵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곳 한반도를 만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다시 이곳 한반도가 두 번째 핵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곳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사드를 반드시 뽑아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매일같이 싸우고 있고, 사드가 뽑힐 때까지 싸움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한반도가 핵전쟁의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곳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사드를 뽑아낼 때까지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잠시 본선이 좀 늦어져가지고 지금 초안 주민 설명회가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그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사회 본다고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잠시 한 분의 말씀을 더 엮고 상황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화요일 날 민주노총 경남 본부 동기들이 오셨죠. 우리가 아침 평화 행동을 할 때 늘 가장 힘이 날 때는 민주노총 동기들이 뒤에 든든히 자리를 맞춰줄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미, 가까이 있는 구미에 아사히 동기들 오면 정말 든든합니다. 뒤에 쫙 앉아있으면. 그렇죠? 오늘 그 민주노총을 대표해서, 민주노총 경북본부를 대표해서 이용기 부본부장님 오셨습니다. 자주 오시는 분입니다. 이용기 본부장님 앞으로 같이 모시겠습니다. 짧게 부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기 나오게 되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앞에서 정상화 시키자, 기지 정상화하는데 우리 주민들은 동의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들은 정상화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공정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저들의 정상화가 뭔지, 저들의 공정이 뭔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드를 배치하는 거 우리에게는 정상화가 아니죠. 주민설명회도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밀실에 사는 환경영향평가였습니다. 이런 것처럼
어떤 시각에서 보는가 거기에 따라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7년 동안 깨달았습니다. 노동 문제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취임하면서 정부와 기업은 하나라고 했습니다. 기업의 목표는 뭡니까?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한 조직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하는 행태가 앞에서 말씀하신 아사히 7년 동안 투쟁을 했습니다. 아사히 7년 동안 투쟁했는데 아사히가 외투 기업이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인데 유치할 때는 경상북도 도지사가 나서고 그리고 구미 시장이 나서고 해서 일본계 기업을 들여왔습니다. 들여와서는 10년간 세금 혜택을 주고 부지를 부상제외하고 하면서 우리나라 노동자들을 고용해가지고 임금을 줘서 먹여 살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행태가 어떻습니까? 임금은 최저임금을 줍니다. 그것도 노조를 만드니 7년 전에 노조를 만드니 한 달 후에 문자로 해고를 하고 7년 동안 7년 넘게 지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부가 앞서서 맞고 얼마 전에 확인했듯이 정부가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법원도 저들의 편이 돼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행정부가 지배를 하고 있죠. 그 상권에 해당되는 행정부 그리고 국회, 법원이 모두 한 통속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동지들 뒤에 한번 보십시오. 한국 옵티컬 지회 흑자 기업이 1년에 몇백억 흑자를 내는 이윤을 내는 흑자 기업이 지난 10월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조를 정리하기 위해서 폐업하겠다, 회사를 정리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17명의 노동자들이 남아서 우리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노동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이 땅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이 땅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참 행복한 마을이지 않습니까? 행복마을 13호 옆에 먹고 싶은 중화요리 집이지만 이런 평화로운 마을에서 우린 또다시 거리에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한번 보면 제일 먼저 소문은 실곡에 사드기지 들여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성주 읍내 들여오고 그러다 소성리 들어왔습니다. 그걸 보면 칠곡 들여오려고 하니까 칠곡가 인구가 120만 되니까 좀 두려웠던가 봅니다. 읍내 들여오니까 성주 전체가 들고 일어나니까 그들을 분리시키고자 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주민을 갈라치듯이 우리나라를 보면 우리 노동을 보면 전체를 갈라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규직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고 정규직, 비정규직 갈라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또다시 정부가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주노동자, 이등록 이주노동자 40만 명 된다고 이걸 20만 명으로 조정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루에 30명씩 40명씩 인간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사냥을 해가지고 출입국 관리소에, 감옥 같은 관리소에 보호 조치를 한다라고 합니다. 감옥에 외국인이라고 보호 조치를 한다라고 합니다. 역시 공정과 정상화, 저들의 언어가 다르고 우리의 언어가 다르듯이 이렇게 노동도 갈라치게 하고 주민도 갈라치게 하는 것, 이런 걸 보면 정규직,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함께 싸워야 되듯이 마찬가지 이 땅에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를 원하는 국민들이, 서울에 있는 국민들, 경북에 있는 국민들, 소성리에 있는 국민들 함께 나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판을 윤석열이 확실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은 7월 총파업을 결의를 하면서 힘차게 투쟁을 하겠습니다. 그런 흐름에서 우리 평화를 원하는, 사드 철거를 원하는 우리 주민이 함께 투쟁해서 윤석열이 계속 저렇게 나가면 한번 끝장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이는 이 노동조합을 때려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설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7년 동안 싸워온 우리 소성리 주민들은 잘 알고 있죠. 노동조합이 우리의 든든한 동지들이라는 거 맞죠? 네. 노동조합이 윤석열과 맞짱 뜨고 어려울 때 우리가 그들과 또 함께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4월 8일날 우리가 소성리에서 벚꽃 주점을 하려고 했는데 아사히에서 먼저 선수를 쳤어요. 4월 8일날 후원 주점을 한답니다. 좀 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하겠습니까? 합동을 합시다. 하여튼 우리 아사히 후원 주점 열심히 도와줍시다. 우리가 함께 7년 동안 싸운 동지들인데. 그리고 미처 인사할 시간은 없었지만 그 구미에서 새로 투쟁을 시작한 옵티컬 동지들 여기 와 계십니다. 손만 한번 흔들어 주십시오. 힘내십시오. 함께 싸우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 박승민 위원장 오늘 아침에 소성리에서도 발언을 하셨는데 지금 위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사회 보느라고 잘 몰라요. 그런 상황들 합쳐서 잠시 이야기를 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지금 위원장님이 아니고 김천 대책위 자문위원입니다. 박승민 자문위원 모시겠습니다. 자, 제가 마이크 잡으면 1시간 아시죠? 네. 이 국방부는 안 돼요. 네? 꼭 이렇게 바람 부는 날 해도 이런 짓을 해요. 아시는 대로 이 기만적인 환경평가 초안을 내놓고 지금 오늘 주민 설명회를 한다고 하는 건 큰 틀에서는 지난 배치한 지 만 6년 다 돼가는 사드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하는 윤 정부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는 미국의 요구에 따른 국방부가 좀 똘마닌 짓을 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좋은 날이에요. 여기 국방부 여기 설명회 한다고 하면 국방부 한번 손 들어봐요. 국방부 아무도 없어? 네? 우리가 6년 동안 국방부 너무너무 보고 싶었잖아. 맞아요. 꼬라지를 못 봤는데 오늘 보는 날인데 못 봐요. 왜냐하면 오늘 설명회 못하게 할 거니까. 설명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아까 보시면 기자들이 쭉 있다가 다 올라갔어요. 뭔가 이제 얘네들 한 10시 반쯤. 원래는 이게 한 달 동안 공람, 지난주에 올려서 공람 내용은 아까 들으신 것처럼 전체 내용도 아니에요. 요약변이고 표예요. 도대체 이놈의 표를 보고 주민들이 도대체 어떤 환경평가를 했는지 알 수가 없게 만든 22쪽짜리 초안 올려놓고 그거를 한 달 동안 보고 난 다음에 그거를 오늘 설명회 한다는 거고 한 달 지난 다음에 주민들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 거쳐서 공청회를 못하게 막으면 그래도 통과된 거예요.
추가로 돼. 그리고 사드 기지 정상화 발표하겠다고 하는 게 현재의 과정이고 지금 김한진 스캔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기자들이 와서 쭉 찍었는데 아마 걸리는 소문으로 10시 반쯤 뭐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아마 기자들이 위에 올라간 것 같아요. 지금 위에 지킴이들하고 이렇게 있는데 언니들 춤추죠? 네? 춤추죠? 추워야 돼요. 추우시기 때문에 언니들이 좀 올라가셔서 설명회장 앞에 앉으셔서 좀 편하게 계시면 되고 지금 여기는 남은 동지들이 혹시라도 있는 일 대비해서 기자회견을 계속 진행할 테니까 지금 다 일어나셔서 2층으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제안입니다. 네. 다리도 아프고 힘들고 찬바람 많이 쐬면 병 걸려요. 의자 가지고 올라가세요. 일단. 우리 어머님들 다음으로 연식이 되신 분들이 앞에 이렇게 앉으셔도 돼요. 그리고 기준은 60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앞에 뭐 힘드신 분들은 앉으셔도 되고. 네, 우리 고영 대표님 이렇게 연식이 좀 되신 분들 앞에 앉으시면 돼요. 자, 아까처럼 이렇게 천천히 다시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복습 시간이에요. 복습 시간. 오늘 얘기했던 거. 저기 김 대표님 발언 중입니다. 김 기자라고 부르죠. 김 기자. 자, 복습 시간이에요. 지금 이제 환경평가 초안을 공람시키고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이제 정상화로 가겠다고 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데 일단 잘못된 거 몇 가지 아까 다 들으시고 복습 시간에 제일 먼저 잘못된 게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고 싫어하시더라. 제가 얘기할게요. 네. 일단 사드 결정을 배치를 불법적으로 결정하고 난 다음에 기지를 공유했어요. 기지를 공유하는데 한 번에 하면 얘네들이 문제가 되니까 쪼개기로 결정했어요. 그죠? 쪼개기로 줬어요. 그래서 총 2번에 걸쳐서 기지를 공유한 면적이 얼마? 아까 이제 발언 중에 73만 평 이렇게 얘기했는데 73만 제곱미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환경법에 따르면 영향평가에 따르면 7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어떤 환경평가를 해야 된다? 전략 영향환경평가를 훨씬 더 꼼꼼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뛰어넘기 위해서 실제로는 롯데골프의 146만 평이에요. 이거를 실제로 다 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쪼개기로 맨 처음에 33만 주고 작년 9월 5일 날 소파합병에서 도장 찍어가지고 40만 원 더 줘서 총 73만 제곱미터로 준 거예요. 그러면 내용적으로는 쪼개서 줬든 아니든 이 전체 면적에 대한 우리 땅을 미군한테 준 이 영향평가는 전략 영향환경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영향환경평가는 틀려먹은 거야. 일단. 그리고 기간조차도 6개월 만에 난 세상에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이 영향평가를 끝내는 시점을 먼저 정하고 시작했어요. 말이 돼요? 네? 거기에 어떤 일이 있을지. 그리고 순서도 틀렸어요. 순서는 뭐를 먼저 해야 돼요? 사드를 배치하기 전에 여기에 미군 기지를 만들어도 되는지 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영향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자연의 훼손은 없는지 이것이 민체, 사람한테 미치는 영향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거를 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법을 만든 거고 그래서 많은 곳에 댐을 만들어도 큰 건물을 줘도 이거를 하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얘들은 어떻게 했어요?
2017년 4월 26일 날 사드 배치 먼저 강행하고 그해 7월 달에 환경영향평가한다고 했어요. 성주 박주기 대변인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이 새끼들은 똥 싸고 바지 내리나 보다. 똥 쌀려면 바지부터 내려야죠. 에? 이건 다 외우세요. 외워야 특히 우리 정다스님 외워야 돼. 그러니까 박수기 대변인이 오죽하면 성명서에다가 미군 새끼들하고 이거 따까이 하고 있는 국방부는 똥부터 싸고 바지 내리냐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너무 적나라하지만 정확한 표현 아니에요? 순서도 틀렸어요. 그리고 아까 황수영 우리 참여연대 중앙팀장이 얘기했지만 사업 주체가 없어요. 누구 거예요 저거? 우리나라 국방부 여기 와 있지. 국방부가 저 사드 기술 관련된 운영, 그 다음에 사드 레이더를 가동하고 이 전반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요? 못하잖아요. 그럼 미국 거잖아. 근데 왜 국방부가 설명하냐고. 사업 주체, 기관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요식적이고 기만적인 내용으로 진행한 환경 영향 평가를 가지고 주민들을 앉혀놓고 설명해야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인천시도 사드 배치하고 난 다음에 6년 동안 시도 아무것도 안 해요. 국방부 굴대기도 안 보여요. 그리고 뒤에 와서 주민들 이간질이 나요. 그렇게 해왔어요 그동안. 그러다가 노공리에서 사드 배치하고 난 다음에 4년 정도 지난 다음에 12명의 암 환자가 발생했어요. 7분 돌아가셨어요. 우리나라 암 발생률이 어느 정도 돼요? 2019년, 2020년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1년에 한 26만에서 28만 명이 암 걸려요. 그냥 쉽게 얘기해 30만 걸린다고 칩시다. 6년 동안 암 걸린 환자 따지면 얼마예요? 한 150만에 180만 정도 돼요. 150만이라고 치자고요. 물론 이미 암에 걸린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전체 인구 대비로 나누는 것은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단순 대비해서 5,100만 명 사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 중에 안 걸리는 사람이 0.03, 0.05%밖에 안 돼요. 물론 암 환자까지 다 포함하면 좀 더 늘어나겠지만 그러면 0.1%도 안 걸려요. 전체 국민 중에 평균 한 해에. 근데 노공리는 100명 살아요. 100명 중에 12명이 안 걸렸어요. 몇 프로예요 그러면? 그럼 여기 심각한 문제가 생긴 동네예요. 그죠? 근데 아무 짓도 안 하다가 노공리에 사람들 죽어나가니까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렇게 해서 노공리에서 주민들이 암에 걸려서 투병하다가 7분이나 돌아가시고 이렇게 되고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우리가 문제 제기하고 이러니까 김천시 하는 짓이 뭐예요? 아무 짓도 안 하다가 이번 기회에 김천에 수건사업 정부돈 받아서 해결하려고 움직여요. 주민들 어떻게 만나신 줄 아세요? 주민들한테는 전자파 관련된 역학조사 아닙니다. 주민들 건강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러고 속이고 박태적 이장님 모시고 국방부 가려고 하고 계속 그러다가 우리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한번 김천 연사무소에 내려와가지고 용성 연사무소에서 보고해야 한다고 하는데 반대하러 간 우리들 말고는 주민이 한 명도 없죠. 여기 찬성하러 오는 이른바 정말 정부가 하는 일이 옳기 때문에 오늘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뭐지? 궁금해서 온 주민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요식회의고 김한영이가 얘기하는 게 그냥 하는 얘기 아니라고요. 김천 그래서 못했어요. 네? 마이크 달라 그래가지고 30분 동안 대신 얘기하고 국방부하고 김천시하고 역학조사한다고 내려왔던 교수를 대표로 한 팀 다 그냥 올라갔어요. 2번이나 하려고 하다가 다 못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늘 이 일반 영향환경 평가 투안 가지고 설명해야 한다고 하는 좀 더 본질적인 얘기로 좀 들어가면 사드형 불법이죠?
우리가 살다 보니